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시면 영상당 한 분께 문화상품권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많이 없어서 당첨될 확률이 높아요. 이거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컨텐츠는요, 이제 문법에 관련한 컨텐츠예요. 근데 이제 문법이라고 하기는 너무 딱딱하죠. 그래서 문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디 가서 막 맞춤법, 어디 가서 문법으로 막 이렇게 지적받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단어들 또는 잘못 쓰고 있는 흔히 잘못된 문법들을 좀 교정시켜드리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도 물론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져주는, 지적이 아니라 만져주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안 돼? 의 첫 번째 타자는요, 바로 사동과 피동에 대한 거, 그리고 요즘 되게 핫한 컨텐츠죠. 잊혀질 권리. 심지어 이번에 카카오톡에서 내가 보낸 메시지를 5분 내로 삭제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그것 또한 잊혀질 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쓰고 있는 그 잊혀질 권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나라에 잊혀질 권리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당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과 저는요, 그리고 또 뭐 대통령님, 뭐 위대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다 잊혀질 권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잊혀질 권리는 없어요. 왜 없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잊혀질 권리가 있냐 없냐 그거를 판단하기에 앞서 일단 우리는 사동과 피동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사동과 피동, 보통 이제 한국어에서 많이 배우기보다는 영어에서 되게 많이 배우죠. 이 사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킬 사자를 써서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내 동생을 옷을 입게 했다, 이렇게 할 때 뭐뭐게 하다, 또는 그거랑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나는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라고도 쓰죠. 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할 때 그 피자예요. 그래서 당한다 라는 동사예요. 피동은 당하는 동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옷을 입히다로 예시를 똑같이 들어볼게요.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달려오더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빨개 벗고 서 있는데 엄마가 옷을 으악 집어넣었어요. 그럼 저는 입는 행위를 당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엄마에 의해 옷이 입혔다 라고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동과 피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사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접사라고 하죠. 그 접사의 종류는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희리기, 우구추, 그리고 뭐뭐하, 게하다, 이 정도가 있는데요. 그럼 반면에 피동 같은 경우에는 이희리기, 어지, 되다, 이렇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재우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아이를 자게 만든 거죠. 시킨 거죠. 자는 행위를 시킨 거기 때문에 사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우다의 우, 이게 바로 이희리기 우구추의 우입니다. 그러면 피동에서 조금 특별하게 생긴 어지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게요. 어떤 괴물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면서 저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죠? 내가 괴물에 의해 먹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내가 괴물에 의해 먹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생긴 친구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동 전미사에는 우구추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다음 피동 전미사에는 어지, 얘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외우면 됩니다. 내가 잘 쓸지 못하겠다? 그럼 외우면 됩니다. 그치만 이제 외워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이희리기입니다. 이희리기의 경우에는요, 사동 접사로도 쓰이고 피동 접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 이희리기라고 쓰여 있을 때는 사동인지 피동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자, 입히다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아까의 예시. 입히다, 사동인가요? 피동인가요? 정답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사동인지 피동인지 전혀 알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예문을 조금 들어볼게요. 내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다 라고 하면 내가 아이에게 입는 행위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옷은 저에게 입힌 거죠. 옷이 입는 행위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히다라는 단어를 두고서는 사동인지 피동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이제 피동이 뭐였죠? 당하는 거였죠. 당하는 동사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당하는 거 가능할까요?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봅시다. 있다. 어떤가요? 내가 누군가를 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사람은 저에게 잊힌 거죠. 잊음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잊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는 어지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피동접사. 그런 경우에는 나에 의해 그가 잊어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잊어지다 라고 발음하겠죠. 근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이렇게 써요. 잊혀진 기억, 그리고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를 한번 분해해 볼게요. 어질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희가 만약에 피동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당하는 걸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걸 당하는 게 가능한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제가 어떤 괴물에 의해서 먹히는 상황이에요. 괴물이 저를 먹었죠. 그럼 저는 괴물에 의해 먹혔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당했죠. 한 번 당했는데 당한 걸 당하는 게 가능한가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먹히는 행위를 또 당할 수 있나? 먹힘을 또 먹혀요? 그러면 더 큰 괴물이 와서 그 괴물이랑 같이 먹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문법에는 이중피동은 비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잊혀질 권리가 여기서 만약에 희가 피동접사 희면은 어지는 반드시 피동접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희가 만약에 피동이면 잘못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동이 한번 일어나고 피동이 한번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범죄자가 있어요. 범죄자가 자신이 범죄자인 게 들켰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범인임이 밝히어지다 라고 하죠. 여기서 밝히어지다의 이 희, 이거는 사동접사거든요. 한번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제가 탐정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범인이에요. 제가 범인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 밝히다는 어떤 느낌인가요? 범인이 밝는 걸 당하는 건가? 또는 탐정인 제가 범인이 밝게 만든 걸까요? 정답은 후자죠. 뒤에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범인을 밝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범인임을 밝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범인 입장에서는 밝히다라는, 다시 말하면 밝게 하다라는 행위를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은 밝혀지는 게 맞습니다. 잊혀질 권리랑 범인임이 밝혀졌다랑은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이죠. 이 희가 사동이냐 피동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 한번 풀어볼까요? 있다라는 행위, 내가 무엇인가를 잊었어요. 그럼 그 무엇은 저에게 잊는 행위를 당한 거죠. 그럼으로써 피동전미사 희를 씁니다. 근데 이 잊힘이라는 행위를 또 그 무엇인가가 당할 수 있을까요? 잊는 걸 당하는 걸 당해? 그럼 제가 잊은 다음에 그 잊었던 사실을 또 잊어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A라는 사실을 잊었는데 사실을 잊었다는 걸 또 잊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쓰여야 잊혀졌다가 잊혀졌다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잊혀질 권리는 없고 잊어질 권리 또는 잊힐 권리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기사를 검색해보면 잊혀질 권리라고 검색을 해보면 잊힐 권리라고 쓰는 기자분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혀질 권리라고 잘못 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특히 이렇게 잊혀질 권리를 얘기할 때는 토론장이나 이런 데서 쓸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잊혀질 권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잊혀질 권리 말고 잊힐 권리를 주장합시다.